이명웅, 위인전 한 토막 같은 그의 서사가 영웅 신화로 승화될 수 있을까? 이유?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눈물의 이유. 경연에서 자꾸 흘러나온 눈물은 그런 세월이 복받친 결정체였다. 수많은 벽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넉넉지 않은 삶, 쉽게 인정받지 못한 노래 실력. 그에게 삶은 어쩌면 고단한 계단이었는지 모른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낯선 계단. 그는 대중의 자신을 대번에 알린 바램과 살을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는 목소리로 시를 썼다. 그가 속삭이듯 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는 듣는 이의 마음에 내려앉아 위로의 손길로 다가왔다. 담담해서 더 절절하고 담백해서 더 가슴이 미어졌다. 인생곡 미션에서 선택한 배신자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현재의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홀로 됐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자 홀로 아이를 기르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며 고른 곡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곡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 눈물은 제가 자꾸 눈물을 흘렸던 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였어요. 왜 그 노래를 선택했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 굉장히 잘 전달해줬지요.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한 적 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업을 하려는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본을 떼어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대주사, 망이라고 떡하니 쓰여 있었어요. 남편 떠난 충격을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남편 없는 여자라고 얼마나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덜컥 밀려왔지요. 아이 혼자 키우는 엄마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무시 안 당하고 떳떳하게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냐고 울며 매달렸죠. 화난 봄볕 같은 사람. 이명웅은 어머니의 절규의 의미를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다. 군 제대할 무렵 어머니가 그에게 가수 대신 직업군인 하면 어떻겠니라고 권유했을 때 이명웅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엄마 말대로 말뚝 박을까라고 답했다. 어머니 기대에 어긋난 적 없었고 늘 어머니를 웃음 짓게 만든 아들이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 하고픈 건 뭐든 이뤄냈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더니 학교 대표 축구선수가 됐고 5년 넘게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직업으로 사무라는 권유도 스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전국 노래자랑 출전 당시 그의 직업은 화장 도구제 조업이었다. 당시 그는 퍼프 만드는 일을 했다. 퍼프를 찍어서 자르는 일을 했는데 화장 도구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비비크림만 찍어 바르다 파운데이션을 알게 됐고 쉐딩의 눈썹도 그려보았죠. 안 나왔으면 아이라인 그리는 것까지 발전할 수도 있었어요. 아이돌 눈 화장이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입대하면서 그는 나 제대할 때 엄마 애인 꼭 만드는 거다 라며 소리 높여 말했다. 2020년 엄마 1억이라는 메모 이야기에 그의 어머니는 말한다. 아기 때부터 엄마 뭐 해주겠다고 노트에 꾹꾹 눌러 수없이 써던 아이예요.
길 가다 예쁜 집을 보면 엄마, 저 집 이 다음에 내가 지어줄게 라는 말을 꼭 했지요. 누군가는 그에게 어둠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항상 봄볕 같은 사람이었다. 눈부신 어느 해 봄날 그들의 곁을 떠났던 아버지의 따스한 등처럼. 지독한 연습벌레. 이명웅은 지독한 연습벌레다. 호흡을 어디서 쉴지, 어디서 세게 부르고 약하게 할지를 연습하고 또 했다. 노래 부르다가 멈춰도 보고, 강약도 주고, 긁어보기도 하고, 또 살살 불러보기도 하면서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했다. 하루 연습 시간이 10시간을 넘길 일쑤였다. 당장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애초 마음은 1라운드만 통과하자였죠. 트로트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영탁이 형도 그래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노래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잖아요. 저는 스스로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좋게 봐주신 분들의 힘이 커요. 미스터 트롯이 정말 신기한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몇 배로 보여주는 무대 같아요. 그렇다고 그가 형식에만 얽매인 건 아니다. 형식적 완성도를 넘어 이명웅식 감성 트로트 세계를 구축해왔다. 목소리의 서린 따뜻함과 배려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됐다. 감정 이전의 발음 완성도부터 남다르다는 평가도 있었다. 유튜브 채널에서 화제가 된 데스파시토 커버 영상에서 특히 그의 발음이 빛났다. 스페인어로 된 데스파시토 푸에르토리코가 수 루이스 폰시의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 1위라는 걸 접하고 더욱 도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불러보고 싶어서 이틀 밤낮을 새워가며 외웠죠. 팬분들이 딕션, 발음을 말씀하던데 어릴 때부터 반 친구들 앞에서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했어요. 손들고 나서서 읽곤 했죠. 지금 당시 영상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무대에서 불러보고 싶어요. 빈틈없는 준비 덕인지 누구보다 대범해 보인 이명웅. 동료들 역시 무대에 선 그의 의연함과 담대함을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친다. 떨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 떨었어요. 너무 긴장돼서 무대마다 알 것 같았어요. 바들바들 떨리는데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해야 하니까 안 그런 척 연기한 거죠. 고양이 같은 매력. 그는 첫 경연에서 부른 바람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노래를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 못한 거예요. 호흡도 다 떠있고 긴장을 많이 한 데다 잠도 거의 못 자서 준비한 대로 못 불렀죠. 보면서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 이후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정선은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다시 웃었다. 몇몇 제작진은 그를 향해 고양이 같다고 말했다. 감당 못할 매력이 넘친다는 다른 표현이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 어느새 숨어드는 신비주의. 한음 밀고 당기기를 하듯 그는 감정의 조련사였다. 기자에게도 무언가 더 말을 할 듯 하다가 숨을 고르며 말을 먹곤 했다. 얄밉게 태우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그가 예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매로 말을 이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요. 긴 이야기를 더 잘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도 정말 감사해요. 그는 트로트를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한 게 아니었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다. 위인전 한 토막 같은 그의 미스터 트롯 서사가 영웅 신화로 승화될 수 있을까? 그는 말한다.
어제도 오늘도 그랬듯 내일도 변함없이 노래하겠다고. 이명웅은 이명웅이니까.